연휴가 되니까 이렇게 영상 편집할 시간도 많이 생기고 좋네요. 이번에는 스시 신카이를 디너로 갔다 왔습니다. 명절 시작 날에 갈만한 업장이 없나 이렇게 찾다가 스시 신카이 디너가 자리가 있더라고요. 런치에서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번엔 디너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스시 신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업장 때부터 친분이 쌓여있던 손님들이 오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손님들과의 담소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오는 혼밥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 오는 초행 혼밥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신카이에서가 셰프님이 첫 경험이고 또 3번밖에 안 갔는데도 친근한 분위기를 느끼는 걸 보면 막 그렇게 손님을 외딴 섬으로 두는 경우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음식 게살하고 참소라하고 모즈쿠 그 다음에 그 스미소를 섞어서 넣어서 올렸는데 뭐 첫 음식이니까 이렇게 입에 약간 침이 도는 새콤한 맛을 내다 보니까 게살은 맛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뭐 참소라 식감도 좋고 간도 좋았고, 헤드 셰프님은 저기 보이는 왼쪽에 송민수 셰프님인데 이제 손님 한 2-3명 정도 니기리를 도와주시는 수 셰프님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엔 저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좀 날렵하게 요즘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하셨다가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마미에 쓸 고등어 손질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된 사시미 한 접시가 나왔는데 광어는 조금 흙내가 나더라고요. 뒤에 약간 쌉쌀한 맛도 나고, 그래서 뭐 간장도 찍고 소금도 찍어서 먹어봤는데 그 뒤에 약간 쌉싸름하게 남는 맛이 있어요. 그게 좀 나서 광어는 좀 아쉬웠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불패 조합이죠. 엔가와를 잘게 다져서 시소 섞고 광어 살에 말아서 나오는 거. 이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먹어도 이건 꽤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맛있게 한창 먹고 있는데 이때쯤부터 이제 영상 오류가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중간에 핸드폰을 다 끄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데이터 다 껐어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영상 오류 나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좀 다시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어 살에 안키모를 올려서 나온 거는 안키모가 강렬한 간에도 맛이 괜찮았는데 꼬리살 부분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좀 살이 질겅질겅 하더라고요. 조합은 나쁘지 않았는데 식감이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은 이제 간장에 절인 고등어, 아까 앞에 손질하던 거였는데 이거 자체도 약간 간이 있는데 보리된장까지 이게 맛이 강해서 사실은 이게 뭔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등어는 약간 기름진 그런 살맛으로 먹는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조합상으로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쥐치 간이랑 해서 나왔는데 깨가 안 보이는데 약간 깨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소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쥐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이스시에서 제일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약간 디폴트라서 비교를 하자면 좀 제이보다 간이 강해요. 그리고 좀 더 기름진 느낌이 강하고, 근데 맛의 좀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맛의 짙음은 제 개인적으로 취향이라고 생각합시다. 취향은 제이가 좀 더 낫어요. 근데 뭐 소스가 그렇게 맛없진 않고 기름지고 괜찮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저로 긁어가지고 다 먹을 정도였어요. 다음은 전복 쪄서 나왔는데 내장 소스는 그 보통 샤리랑 해서 섞어서 얹거나 하는데 이건 특이하게 저기 스파게티 면 중에 카펠린이라고 그 뭐 천사의 머리카락, 엔젤 헤어라고 불리는 가느다란 면에 섞어서 나왔어요. 전복이야 뭐 잘 쪄서 나왔고 면이랑 나온 전복 소스는 맛이 약간 옅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처음에 말고 계시던 막기 썰고 계시고요. 이제 다음에 나올 한 접시짜리 치마미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저거는 이제 쌀새우를 다시마에 절여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옛날 오마주에서 이렇게 쌀새우를 다시마에 섞는다 그래야 되나? 같이 나오는 형태로 나왔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검색할 때 도야마라는 일본 지방에서 쓰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처음에 포토타임 가졌던 송이버섯인데 이게 미식가 분들은 막 제철을 기다린다면서요. 이 송이가 나오는. 근데 저는 뭐 미식가 분들이야 향도 느껴지고 좋다던데 그냥 질감 좋은 버섯이에요. 그냥 꼬독꼬독하고 입에서 진짜 까닥까닥하는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근데 뭐 저한테는 그냥 버섯이죠. 게다가 이제 밑둥 부분에는 흙까지 씹혀가지고 조금 아쉬웠고,
쌀새우는 밑에 이제 라임을 깔아서 위에 어란을 갈아 올렸는데 뭐 라임향 나고 좋죠. 제가 라임향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막기는 이 킹이조깃 입장에서는 베스트죠. 저는 김에 말아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안에 내용물은 전어였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 맛있었어요. 오이가 우선 시원한 맛이 나니까. 오이 극혐하시는 분들은 진짜 싫어하겠지만요. 아, 이걸 먹으면서 신카이가 진짜 튀김을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뭐 청어알하고 장어를 튀겨 나왔는데 바삭바삭한 그 식감도 좋고 동시에 그 약간 짭짤한 간, 그러니까 튀김의 정석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느낌이에요. 간도 좋고 식감도 좋고 안에 있는 살도 보드랍고. 예, 오늘의 베스트는 이 금태입니다. 존맛이었어요. 진짜 존맛탱. 제 채널명처럼 존맛탱이었어요. 이게 약간 처음에 느낄 때 향은 간장, 약간 탄 간장 향 있잖아요. 그런 게 나면서 식감을 확, 아니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식욕을 확 돋궈줘요. 그 간장 향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먹으려고 딱 썰면은 질감도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이게 기름이 엄청 기름져요. 입에 막 기름이 다 고일 정도로, 바닥에도 고일 정도로. 그래서 이게 금태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제 개인적인 입맛에서는 이게 최고였어요. 정말 짭짤하고 약간 그 단짠의 맛, 또 향 다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옆에 있는 풀떼기, 저게 와사비 줄기를 절인 건데 저게 이제 씹을수록 약간 와사비 향이 코에 돌거든요. 입안에도 돌고. 그래서 그 마무리도 깔끔하게 되고 되게 좋았습니다. 예, 이 니기리 준비하고 계신데 옛날에 그 제가 미스터 초밥 같은 만화를 되게 재밌게 좋아해서 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필렛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손님이 주문을 하면 썰어내는 방식을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 오마카세 영상 보면 다 썰어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 그 만화에서는 손님이 뭐 광어 한 점이요, 뭐 참치 두 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청을 하는 방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오마카세 주방장한테 맡겨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주방장이 메뉴를 다 정하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썰어놔도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전처럼 이렇게 썰어놨을 때 마르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없어서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냉장고에 있던 그 필렛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썰면은 아무래도 온도도 좀 낮춰져가지고 맛도 좀 더 분명하게 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썰어놓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신카이는 샤리가 간이 강하니까 위에 바르는 간장을 조금만 바르는 게 제 개인적인 입맛에서는 맞더라고요. 셰프님이 그 밥에 샤리의 간을 좀 줄여가고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약간 짠맛이라 간장을 조금만 발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마아지는 뭐 식감도 좋고 입에 녹는 느낌도 좋고 달달하고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신카이 샤리 풀림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입에 이렇게 뭐 떡지는 느낌도 없고 잘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도화새우 이렇게 포토타임 갔는데 이 제가 오마카세 이런 거 업무할 때 말고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오마카세 하는 업장들, 그러니까 스시야 업장들 블로그나 영상을 계속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인기를 얻는 업장을 보면 손님의 니즈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맛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비싸게 먹는 식사, 그러니까 이게 뭐 싸도 몇만 원이고 비싸면 몇십만 원 하는 식사니까 남는 게 사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에도 남는 기억도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이런 포토타임을 가지게 해주는 게 그 한몫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 홍보도 되고. 도화새우는 셰프님이 비싸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실 만큼 사이즈도 크고 나중에 먹어보면 식감도 좋고 맛도 달달하고 좋더라고요. 다음 나온 거는 이제 무늬 오징어. 셰프님도 이제 제가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약간 떡 같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떡질감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달달하고 또 약간 시소향도 났던 것 같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약간 쫀득한 쌀떡 먹는 느낌이에요. 비유가 제대로 됐을란가 모르겠네. 아, 그리고 수셰프님이 교대로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 하다가 이분으로 바뀌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다른 셰프님의 니기리 방식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찍어봤습니다. 이분도 이제 앞에 한 두세 분 정도 니기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보통 혼자 앉으면 옆에 사람이랑 대화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주변을 계속 보게 돼요. 뭐 손님들도 보고 또 셰프님도 보고 만드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손님 친화적인 접객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손님이 따라주는 뭐 술도 한두 잔 정도 드시고 서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참치는 그냥 저냥했어요. 인상적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악감이었으니까 정말 뚜렷할 정도로 맛이 강한 진한 악감이가 아니면 미맹인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악감이는. 오도로는 확실히 기름진 맛이 나요. 느낌이 나고 물론 입에 약간 그 흰 줄 그 근막이 남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맛있게 느낄 때 그 오도로에서 나는 오도로에서 나는 기름의 단맛 같은 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셰프님들도 고민일 게 보통 스시야에 가면 반드시 나오는 조합들이 있잖아요. 뭐 흰살 생선, 또 등푸른 생선, 그 다음에 우니, 참치, 약간 대체가 안 되는 재료들. 근데 이게 꼭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면 제대로 안 낸 것 같은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런 그 재료 중에 등푸른 생선이나 흰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기라도 하지 우니랑 참치는 가격도 비싸니까 셰프님들이 좀 맛있는 참치 낼 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까 이제 포토타임 가졌던 도화새우입니다. 이 일본의 유명한 초밥집 제가 인스타로 봤는데 꼬리를 저렇게 쭉 내려놓게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니 그 먹을 때 인스타에서 봤던 그 사진이 생각이 나네요. 뭐 맛은 저희가 잘 아는 도화새우 맛이죠. 달달하고 또 식감도 약간 있고 크기도 엄청 크고. 그다음에 피조개 준비하고 계신데 피조개는 예전에 그 삿지에서 먹었던 그 맛은 더 이상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딱 씹자마자 오이 향이 팍 나는 그 느낌 좀 그립긴 하네요. 식감은 뭐 꼬독하고 좋죠. 사실 조개를 날로 먹는데 비리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조개는 왕우럭 조개 미루가입니다. 그거 이제 새하에서 먹으면 밑에 시소를 깔아서 주잖아요. 시소 향도 좋고 조개의 꼬독꼬독한 그 식감, 단맛 이런 게 다 좋아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미루가이죠. 그리고 갑자기 보리새우 한 마리를 이렇게 쪄서 손질하고 계시길래 뭔가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때깔도 좋고 크기도 크길래 누구 주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거 이제 그 도화새우 다음이 우니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전 방문 때 우니를 안 먹고 다른 걸로 바꿔 먹었었던 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상 깊은 얼굴도 아니고 또 제가 방문했었던 그 시점하고 그 다음 시점 사이에 손님들이 꽤나 있었을 텐데 요런 거를 기억해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서비스죠. 그래서 그 기분 좋은 그 기분이 섞였는지 제가 이렇게 보리새우를 맛있게 먹는 날이 별로 없는데 고소하고 또 달달하고 쫄깃하고 다 좋았습니다. 우니는 그 예전에 봤던 무다포 수산이라고 적혀 있었던 그쪽 우니 쓰시더라고요. 벤자리는 시기 탓도 있겠지만 그 껍질 부분에 그 불질한 곳에서 탄맛이 좀 많이 나가지고 별로였어요. 다음은 전갱이. 전갱이 진짜 예전에 맛있게 먹던 재료였는데 요 근래는 그냥 계속 아쉽기만 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맛있게 먹는 재료가 뭐였냐 그러면 전갱이를 그냥 바로 얘기할 정도로 되게 좋아했고 맛있게 먹었는데 심지어 먹는 날은 베스트가 전갱이여가지고 더 달라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맛있죠. 기본적으로 저 재료는 기름기도 있고 맛있는 재료니까. 근데 아주 맛있게 먹었던 고점에 비해서는 늘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옛날 세야에서 이렇게 전갱이 이렇게 나오면 2점 이렇게 주시면 되게 맛있게 먹고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막 이랬었던 그 옛날의 기억은 올해가 들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청어도 뭐 고점에 비해서 조금 아쉬워요. 또 심지어 청어는 시기가 좀 지난다고들 하니까 더 그런 것 같고 막 우유 맛이 나고 막 되게 이렇게 농도 짙은 맛이 나고 이랬던 청어랑은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고등어 봉초밥 준비하고 계신데 이 고등어 봉초밥 먹으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신카이가 깨를 되게 통깨를 되게 적절하고 맛나게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반에 먹었을 때 그 막기 있잖아요. 오이 막기나 지금 나오는 고등어나 이후에 또 먹을 박꼬지 같은 경우에도 깨를 되게 잘 써가지고 이게 단일 재료의 맛
맛으로 먹다 보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깨가 씹히니까 그 고소한 맛 덕분에 음식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자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깨를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쯤에 그 손님들 사이에서 그 아오마츠, 스시 아오마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오마츠 되게 맛있나 봐요 이렇게 셰프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진짜 맛있는 집이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뭐 런치가 됐든 디너가 됐든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도 착하고 장어는 그렇게 뭐 기억에 없는데 제가 기억이 없다라는 게 뭐 기억력의 문제지 불만족스러워서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주 만족스럽지도 아주 불만족스럽지도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이제 멸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저 작은 걸 어떻게 손질하나 진짜 셰프님 고생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 수셰프님들이 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셰프님들이 고생이 많은 거였어요. 저게 한 마리 한 마리 되게 작잖아요. 저거를 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고 내장 빼고 절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거 한동안 손질하면은 칼솜씨는 엄청 늘겠네요. 맛은 멸치니까 멸치맛 납니다 진짜. 근데 뭐 이렇게 짠 멸치맛 이런 건 안 나고 약간 고소한 멸치 맛이 나요. 전어도 뭐 그렇게 기억이 없는 걸 보면은 불만족스럽지는 않았나 봐요. 일주일쯤 숙성하셨다 했어요. 녹음하다가 이 영상을 보면서 입에 약간 단맛이 도는 걸 보니까 약간 단맛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스시류로 전어가 먹고 싶네요. 그 녹는 질감의 그 전어 맛있었는데 다음에 꼭 먹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박꼬지. 이 중간중간에 톡톡 씹히는 깨가 좋아요. 박꼬지도 약간 단짠의 맛이 나고 별거 아닌데 손도 많이 가는 재료라서 셰프님들도 만들 때 되게 고생하실 것 같아요. 맛은 있고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로 미리 추가로 말씀드렸던 분량인데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먹으면서 느낀 건데 추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배불렀어요. 박꼬지까지 먹었을 때도 이미 배가 찼어요. 추가는 미리 얘기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네, 그렇게 해서 4점 정경이 받았고 이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무리는 푸딩 질감의 교꾸랑 거북이 모양의 모나카 받고 끝났어요. 역시 신카이는 접객이나 강한 간이 애주가 손님들 그리고 셰프님들과의 소통을 좋아하는 그리고 기록 남기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랑 잘 맞는 업장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인기가 많은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간이 너무 강해서 자주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꾸준히 가는 업장의 옵션 중에 하나는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